안녕하세요. 썰TV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사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만큼 저의 결혼 생활은 상상도 못할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이야 편하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럼 긴 말은 생략하고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동갑내기로 만나 평범하게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 학교 근처에 의류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옷을 사러 매장에 갔다가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선물용으로 산 건데 옷에 문제가 생겨 교환하러 다시 방문했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드렸어야 했는데 이 정도 얼룩이면 불량이에요. 바로 바꿔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기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네. 남편은 창고에서 옷을 새로 가지고 나와 포장을 했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좋으시겠어요. 대학생이면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좋긴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부럽네요. 저는 A대학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집안 사정상 돈 벌어야 해서요. 그래서 돈 모은 걸로 친구랑 이 매장 얻어서 동업 중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럼 다시 대학 다니세요. 공부는 영 소질이 없어서 남들보다 빨리 일 시작해서 돈 버는 게 낫더라고요. 여기 포장 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의류 매장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친구들도 종종 옷을 사러 그 매장에 자주 갔고 저도 따라서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커피 한 잔씩 하라며 친구들까지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 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싹싹하게 잘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예의 바른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네요. 사실 남편은 덩치가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약간 인상이 무섭기도 했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순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웃으면 무서운 느낌도 없었죠.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도 남편은 친절한 사람으로 소문도 났습니다. 덩치는 큰데 성격은 그 반대인 것 같다면서 다들 좋게 보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봅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남편은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죠. 저는 대학 시절 내내 남편과 친해졌고 연락처도 서로 주고받으며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회사가 대학과는 거리가 있고 해서 대학 근처에는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이 회사 근처로 와서 종종 만났습니다. 제가 남편을 좋아한 이유는 일단 대학 시절 내내 한결같은 모습이었어요. 착하고 친절했죠. 거기다 저만 보는 일편단심이었고 만나는 내내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아빠가 딱 그런 분이셨어요. 엄마한테 정말 다정하셔서 지금까지도 부모님 사이가 정말 좋으신데 남편은 덩치가 커서 무섭긴 했지만 착한 모습에 제가 홀랑 넘어간 거죠.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빨리 가자. 곧 영화 시간이야. 오, 그러네. 남편은 바쁜 저를 대신해서 영화를 미리 예매해 놓기도 했는데 멜로 영화를 볼 때면 슬픈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울더라고요. 덩치 큰 남자가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리고 감성적이라고 느꼈죠.
영화 재밌다. 잘 골랐네. 평이 좋길래 예매한 건데 재밌더라. 그런데 그렇게 슬펐어? 자기는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영화야 다 거기서 거기지. 난 드라마도 잘 안 봐. 한 번 보면 푹 빠지거든. 혼자서 드라마 보면 청승맞게 울 때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안 봐. 우리 엄마랑 비슷하네. 자기야, 그런데 그 흉터 말이야. 어? 아, 이거? 그거 어떻게 다친 거야? 저는 전부터 궁금했던 남편의 몸에 있는 흉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 흉터 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말을 쉽게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남편은 여름에도 항상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다녀서 몰랐는데 종종 팔을 걷어 올리거나 너무 더운 날은 반팔을 입고 나와서 제가 흉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했지만 참았는데 사귄 지도 좀 됐고 해서 물어봤어요. 팔이랑 다리에 화상 입은 것처럼 곳곳에 흉터가 많았고 피부가 얼룩덜룩해서 좀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이건 아픈 상처야. 너 어릴 때 집에 불이 났었거든. 그때 화상 입었어. 그래서 옷도 긴 팔만 입는 거고. 내가 덩치도 큰데 상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날 안 좋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부터 가리게 되네. 친구들이야 이해해 주는데 매장 운영하면서 손님들 생각도 해야 되니까 가려야지. 남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고 당했던 날이 생각나서 그런 거보다 했어요. 내가 괜히 물어봤네. 미안해. 아니야. 나도 언젠가 말해야지 했는데 잘 물어봤어. 그런데 이 정도 크기면 지금도 아프지 않아? 지금은 괜찮아. 보기만 안 좋을 뿐이지. 저는 남편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상처라서 더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회사에 적응도 하고 자리 잡고 나서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많이 좋아했으니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도 여전히 잘 지냈습니다. 남편은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도 참 잘했어요. 기념일이 되면 밖에서 외식하는 건 물론 선물도 잊지 않았고 평소 용돈도 자주 챙겨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시댁에 잘했는데 어머니만 혼자 계시니 종종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따로 일도 안 하고 계셔서 용돈도 자주 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나이가 좀 많으셨습니다. 남편 위로 누나만 셋이 있었는데 다 결혼해서 따로 살다 보니 어머님 혼자 사셨죠. 그냥 두라니까. 온 김에 하는 건데요, 뭘. 저기만 닦으면 돼요. 내가 쉬엄쉬엄 하면 되는데 더러워서 그래? 아니요. 어머님 힘드실까 봐 그렇죠. 지금도 무릎 아프셔서 앉아만 계시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세요? 제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올 때마다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는 참 잘 들어왔어. 그렇죠? 그럼. 내가 딸 셋 낳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을 받았는데 늦은 나이에 성찬이를 낳고 나니 얼마나 시어머니가 잘해주든지. 그래서 나도 우리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어. 그런데 집안 사정이 이러니 성찬이가 중학교 때부터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하는 거야. 정말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붙잡아 앉혔는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 고등학교 때 학원 안 가고 용돈 벌고 싶다고 알바하면서 다녔는데 덩치도 큰 애를 내가 무슨 수로 말려. 성찬 씨가 돈 버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장도 운영하고 있죠. 남편의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건 남편 탓도 아니니 저는 그냥 안쓰러웠어요. 어린 나이부터 고생하고 살았구나 싶어서 더 보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친구들 모임에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결혼식 때 잠깐 보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겸사겸사 같이 만났어요. 이날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말도 잘했고 친절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손님을 상대로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친구들을 재미있게도 해주고 밥도 쏘고 암튼 기분 좋게 식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아까 만났던 친구들 중 한 명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정연아, 잘 들어갔어? 이제 자려고 누웠어. 나 뭐 좀 물어보려고. 뭔데? 너네 신랑 팔에 있던 흉터 말이야. 혹시 문신한 거야? 그런 사정이 있어. 문신은 아니야. 남편에게는 가슴 아픈 얘기라서 주변에 막 말하기는 싫어 저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거 내 팔 사진인데 너도 알지? 내가 2년 전에 호기심으로 문신했던 거. 그거 후회돼서 지웠는데 이렇게 흉이 졌어. 지금 피부과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고. 아팠겠다. 흉 오래 가겠는데? 그래서 말인데 아까 너희 남편 팔에 있던 흉터가 딱 나랑 똑같더라고. 정말 문신 아니야? 친구가 자꾸만 문신 같다고 하길래 저는 얘기했습니다. 문신은 아니고 남편이 어릴 때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몸에 화상을 입었었대. 그래서 팔하고 다리랑 등에도 이런 흉터가 좀 있어. 그렇구나. 난 또 문신인가 싶어서 물어봤지. 그래, 알았다.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 남편이 그 일을 저에게 얘기했을 때 서럽게 울었던 모습이 떠올라 저는 남편에게 문신은 아닌지 다시 물어보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도 되지 않았죠. 그만큼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결혼 초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물론 부부라는 게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처음 마음이 쭉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유독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사업이 잘 안 되는 건지 집에 와서 짜증을 내는 날이 많았어요. 전에는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절대 티내지 않는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표정이 굳은 채로 집에 올 때가 많아 저는 답답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서. 아니야.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그저 아니라고만 하고는 씻는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 자기야, 무슨 일이야? 미끄러진 거야?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며 물어봤는데 남편은 바로 나오더니 좀 넘어졌어. 뭐? 괜찮아? 저는 욕실 안을 들여다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바닥 타일은 깨져 있고 수납장에 붙어있던 거울도 금이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남편 손등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주먹으로 유리를 내리친 것 같았죠. 다음날 남편은 미안했는지 바로 수리업체를 불러서 욕실을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종종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같이 밥을 먹다가도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숟가락을 던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남편과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순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폭력성이 보이니 무섭기도 했죠. 집에서 대화를 안 하고 지냈는데 답답한 건 없었어요. 저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나 싶어서 계속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정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이제 안 그럴게. 어? 나랑 말 안 할 거야? 나 당신이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난 똑같아. 네가 아는 그 사람이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러면 돼? 멀쩡한 물건을 왜 던지고 부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화를 못 참겠어? 그러자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는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다시는 안 그런다고 믿어봐. 내가 이제는 화가 나도 참아볼게. 진짜야.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만 보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회식이 있던 날이었는데 늦을 것 같아 미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재미있게 놀고 오라고까지 했죠. 그날 저희 부서는 야근을 하느라 늦게 식당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 집에 늦게 왔습니다. 야, 이정현! 너 지금 몇 시냐? 내가 늦을 거라고 했잖아. 오늘 회식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지금 12시가 넘었어. 너 시간 안 봐? 오늘 야근하느라 늦게 밥 먹으러 가서 그랬어. 밥만 먹고 온 게 아닌데 술도 마셨냐? 밥 먹고 나서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서 바로 옆에 있는 맥주집에 간 거야. 내가 이동할 때마다 전화했는데 왜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뭐라고? 그냥 전화해서 지금 어디 간다 이렇게 말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러더니 남편은 현관 쪽에 서 있던 저를 밀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힘에 밀려 넘어졌는데 그때 손을 바닥에 잘못 짚으면서 새끼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남편은 밤새 들어오지 않았고 혼자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친 손가락이 퉁퉁 부어있고 멍까지 올라와서 출근 전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니 금이 갔더라고요. 다행히 심한 골절은 아니어서 붕대 감고 손가락 보호대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왔는데 남편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야, 정연아, 너 이제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나가. 피곤해. 내가 잘못했어. 어? 네 입으로 안 그러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너 또 그랬지? 미안하다고. 어? 어? 너 손 왜 그래? 어디서 다쳤어? 부러진 거야? 금 갔대. 아이씨, 이 조그만 손가락에 금이 갔다고? 어쩌다 그랬어. 조심 좀 하지. 야, 네가 그런 거잖아. 내가? 네가 어제 나 밀치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그랬더니 남편은 제 손을 보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 몸에 손대는 건 용서 못해. 알아, 내가 잘못했다. 너 계속 안 그런다고 말만 하고 지키지도 않고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야. 하라는 일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나 진짜 안 그럴게. 어? 하지만 남편의 이런 모습이 반복되니 저도 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남편과 집에 있기 싫어 나가는 날이 많았고 친정에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모르시던 부모님은 제가 혼자 친정에 가면 남편을 찾곤 하셨는데요. 정연아, 김서방은 왜 같이 안 와? 아빠, 그 요새 바빠. 그래도 오랜만에 바둑이나 같이 둘까 했는데. 다음에 같이 올게요. 남편은 바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뒀는데 그래서 아빠가 참 좋아했어요. 거기다 중요한 순간에는 아빠에게 일부러 져드리기도 하니까 아빠가 남편과 바둑 두자는 말을 참 많이 하셨죠. 그런데 너 내일 출근 안 해? 벌써 9시가 넘었는데? 그러네. 가야지. 그냥 오늘 자고 갈까? 너 갈아입을 옷은 있고? 아니, 없지. 민영이 거 입으면 안 되나? 걔가 잘도 입으라고 하겠다. 옷장 열면 난리 나는 거 알면서. 하긴. 그리고 나 민영이랑 옷 사이즈도 안 맞아. 아, 그만 가야겠다. 반찬 좀 쌌어. 가지고 가. 엄마 고마워. 잘 먹을게. 저는 어떻게든 집에 가기 싫어서 최대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늦게나 되어서 들어갔는데 이런 생활을 하니 제가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처럼 퇴근하면 집에 들어갔고 대신 남편과는 대화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요리도 하고 집 청소도 해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이후라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저는 크게 와닿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평소대로면 저와 비슷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저보다 일찍 집을 나서서 제가 뒷정리하고 출근할 때가 많았는데 아예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경도 안 썼는데 매일 그러니까 답답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출근 안 해? 어, 오늘 쉬는 날이야? 그냥 쉴 거야. 그러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말도 안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안 나가? 문 닫았어. 뭐? 왜? 매장에 문제 있어? 좀 쉴 거야. 혹시 사정이 어려운 거야? 그렇게 됐어. 이해는 했습니다. 장사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이런 일로 남편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싶어 용돈도 조금 주고 그랬습니다. 집에만 있는 모습이 사실 보기 싫기도 했고요. 식탁에 돈 올려놨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어. 저는 답답했지만 다그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성격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돈 가지고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 정말 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 근처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가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니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멀리서 보긴 했지만 그냥 친구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덩치도 좀 있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조폭의 느낌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중 한 사람이 제 남편에게 90도로 인사도 하더군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지인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먼저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 남편이 들어와서는 대뜸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 혼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몰라. 넌 좀 조용히 해. 뭐라고? 네가 해결해 줄 거야? 아이씨. 저는 순간 무서웠어요. 또 살림살이 다 때려부술까 봐서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남편은 눈에 보이는 물건은 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벽에 주먹을 치기도 했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말리려고 했는데 소용없었어요. 덩치도 크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남편의 주먹이 제 얼굴만 했는데 무서워서 손댈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물건을 부수던 남편은 짜증난다면 실컷 욕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는데 아래층에서 아줌마가 올라왔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서 살짝 열려있는 틈으로 아줌마가 들어왔는데 세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세상에나 집이 이게 다 뭐야. 놔두세요. 제가 치우면 돼요.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치워. 이건 좀 위험하다. 유리컵 깨진 것 같은데. 제가 치울게요. 아주머니 그러다 손 다치세요. 아무리 조폭이라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참, 새댁 남편도 너무하다. 네? 조폭이요? 새댁 남편 조폭 아니야? 아니에요. 덩치도 크고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여기 동네 아줌마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래층 아줌마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출근하고 나면 낮에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자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 남편도 있었다면서 말이죠.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보고 도로에서도 봤다는데 영화에서처럼 다들 인사하고 몸에 무서운 문신도 그려져 있어서 당연히 조폭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도 집중을 하지 못해 상사한테 혼나는 날도 많았죠. 요즘 왜 그래?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 잠 못 잔 거야? 커피 한잔 할래? 그건 됐고, 저기 있잖아. 몸에 문신 많으면 다 조폭인 건가? 글쎄, 요즘은 문신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다 조폭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
나도 여기 복숭아뼈 뒤에 문신 하나 있거든. 그럼 나도 조폭이게? 동료와 얘기를 나눠봐도 속 시원한 답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종일 동네 아줌마의 말이 생각나 저는 일을 빨리 마치고 제가 다녔던 대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남편은 분명 매장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 가보니 영업 중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다른 사람이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알바생인가 싶어서 혹시 알바하시는 분이세요? 네, 사장님 찾아오셨어요? 금방 나오실 거예요. 알바생은 저에게 사장님이 곧 올 거라고 했고 남편이 온다는 건가 싶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곧 도착한 사장이라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사장님, 아까부터 손님이 오셔서 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손님? 누구지? 저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원래 김성찬 씨가 운영하는 매장 아니었나요? 김성찬이요? 아, 성찬이. 네, 맞아요. 제 동생하고 같이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인수받았어요. 네? 인수요? 그럼 매장을 팔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성찬이는 그냥 매장 나와서 카운터 보고 손님 응대하는 정도였지 매장 실제 주인은 제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세요? 듣기로는 매장 문을 닫았다고 하길래 닫긴요. 계속 영업했는데 제 동생하고 매장 운영 때문에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잘 해결됐어요. 무슨 트러블이요? 말도 마세요. 성찬이 걔가 제 동생하고 중학교 동창인가 그런데 질이 좀 안 좋은 녀석이라 제가 계속 어울리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 안 듣고 동생 놈이 그래도 친구라고 계속 챙겨주고 한 모양인데 지인들한테는 이 매장이 자기 거라고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고 앞으로 매장에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성찬이가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협박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매장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라도 문제 생길까봐 급하게 제가 인수했고요. 그럼 정말 김성찬 그 사람이 조폭이라는 거예요? 조폭은 무슨. 제가 볼 땐 그냥 동네 양아치예요. 건달이라고 표현해도 걔한테는 과한 수준이죠. 조폭이 무슨 이런 동네 작은 매장을 건드립니까? 그것도 친구 매장을. 암튼 잘 해결됐으니까 걱정 말고 자주 찾아주세요. 남편이 말도 안 해주고 집에만 있는 게 이상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더 어이없었던 건 저한테는 친구랑 동업하는 거라고 돈도 똑같이 보태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놓고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 근처 피부과에 들렀습니다. 얼굴에 있는 작은 점을 빼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점을 빼면서 피부과 의사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 흉터도 제거 가능할까요? 심하네. 그리고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깨끗하게 지우긴 어려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으니까 다음에 같이 와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신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리 작은 문신이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화상 흉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병원에 물어보니 문신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흉이 생기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단번에 문신인 것도 알아봤고요. 제거하다 보면 부작용으로 화상을 입는 게 흔한 일이라고 했죠. 처음부터 문신 때문에 흉이 생긴 거라고 했다면 제가 이렇게 어이없진 않았을 겁니다. 집에 불이 났다는 거짓말을 했으니 기가 막혔죠. 집에 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 봐. 아, 왜? 싫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데? 곧 매장 다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매장을 나간다고? 그래. 그 매장 당신 거 아니잖아. 동업이지만 그래도 내 집은 있어. 너 계속 거짓말할래?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너 전에 무슨 일 했어? 옷 파는 일 했지. 너도 알잖아. 너 조폭이었니? 아니, 지금도 조폭이야? 무슨 소리야? 너 나 생긴 걸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 팔에 있는 그 흉터.
문신 없애면서 생긴 흉 아니야? 내가 병원 가서 직접 물어봤어. 불나서 화상 입은 거랑은 다르다던데? 너 지금 나 의심하냐? 나 몰래 내 뒷조사라도 하고 다니는 거야, 뭐야? 남편은 제 말에 또 화가 나는지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로 골프도 해서 집에 골프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방 안에서 골프채를 하나 꺼내더니 있는 대로 다 물건들을 작살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래도 제 몸에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는 겁에 질렸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는 핸드폰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신발 한 짝만 겨우 신고 나왔는데 그 신발도 슬리퍼였습니다. 제 꼴이 너무 우스웠지만 집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에 도착 후 제 모습을 본 부모님은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너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신발은 어디다 두고? 엄마, 왜 그래? 어? 저는 물 한 잔 마시고 좀 진정이 되자 부모님께 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믿지 못하셨어요. 김서방이? 정말? 내가 그동안 혼자 친정 온 것도 성찬 씨가 툭하면 물건 던지고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온 거였어. 혹시 너 맞았어? 아니야. 그래도 난 안 때리더라. 집에 있는 물건이나 던지고 그랬지.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김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손버릇이 왜 그래? 엄마, 나 걔랑 더는 못 살아. 일단 여기서 지내. 나도 그런 사위 필요 없다. 저는 고소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고소했다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옷 한 벌도 안 가지고 나와서 두 분이 저희 집으로 가서 제 물건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남편과도 얘기를 좀 나눠보셨다는데 김서방이 그래도 잘못한 건 알더라. 우리한테 무릎 꿇었어. 성찬이 걔 무릎 꿇는 게 취미야. 내 앞에서 얼마나 많이 그런지 알아? 그런데 집에 갔더니 깨끗하게 청소해뒀더라. 그러면서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만나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 싫어. 나 이혼하고 싶어. 결심한 거야? 응, 아빠. 나도 정연이 너랑 같은 생각이다. 그런 손버릇은 쉽게 못 고쳐. 그러다 너도 때릴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친정에서 지내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남편 전화는 일체 안 받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남편이 근처에서 기다리는 걸 봤지만 뒷문으로 나와 몰래 집에 오곤 했네요. 이혼 서류를 보냈는데도 다 찢어버렸다고 하고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하니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아빠가 남편을 만나 계속 설득하며 그만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아빠, 좀 전에 성찬 씨한테 연락 왔어. 내 말대로 이혼하겠다고. 그래, 내 앞에서도 약속했다. 아빠가 뭐라고 했길래? 그런 사람은 세게 나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서 좋게 다 일렀어. 나한테 귀한 자식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둘이 같이 산다고 해도 전처럼 행복할 리 없으니 생각을 고쳐보라고 했지. 아빠가 여러 번 남편을 만나 설득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조용히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과 단둘이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만날 일이 있을 때면 꼭 부모님과 같이 만났네요. 그래도 헤어지는 마당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남편은 전처럼 폭력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친정에서 지내게 된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오고 있었는데 중학교 친구였던 민수라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경찰복을 입고 있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엄마가 먼저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어머, 민수야!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정연아, 오랜만이다. 너 경찰 됐구나. 멋지네. 그래?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들고 가? 이리 줘. 어머님, 이리 주세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됐어. 경찰이 이런 일에 힘쓰면 돼? 그래, 집도 다 왔는데 얼른 일 봐. 네, 그럼 들어가세요. 저는 우연히 동네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안민수라고 중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연락 안 하고 지내서 몰랐는데 경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엄마, 민수 언제 경찰 됐대? 여러 번 떨어진 모양이야. 포기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시험 봤는데 붙었다고 하더라. 그랬구나. 엄마는 동네에서 자주 봤어? 가끔 봐. 그런데 이 동네가 관할 지역인지 종종 보이더라. 근데 전에 민수가 너 좋다고 쫓아다니지 않았어?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민수 쟤도 이혼했다고 들었어. 왜? 결혼했는데 성격이 안 맞는다고 했던가? 암튼 그래서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리고 한동안 바빴는지 친구 녀석은 동네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다 한 달 만에 다시 우연히 만났습니다. 야, 안민수. 정연아. 이제 퇴근해? 너도? 너 전에 경찰 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난다. 꿈을 이뤘네. 그렇지. 그런데 정말 많이 떨어졌다. 합격하고 나니까 동기들은 다들 한 번에 붙어서 들어왔는데. 그래도 대단해. 포기 안 하고. 그러냐? 근데 너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부모님 댁에 놀러 온 거야? 아니야. 나 실은 이혼했어. 어? 이혼했어? 그렇게 됐다. 나 그럼 먼저 들어갈게. 그래. 가서 쉬어.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친구와 종종 만났어요.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할 때도 많았고 개봉하는 영화도 같이 보며 시간을 보냈죠.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라 그런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사실 한 번 결혼하고 이혼도 해봐서 다신 결혼 생각 안 들 거라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친구로서 저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이 갔죠. 집안끼리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서로 어떤 집안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거기다 저나 이 친구나 서로 한번 다녀온 입장이다 보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꼬박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동네에서 그렇게 자주 만나는데 모를 리가 없었네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이 친구는 서로 정말 잘 통했습니다. 어서 와. 집에 인사는 잘 드렸고?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정연이가 어릴 때부터 참 예뻤잖아요. 좋게 봐주신다니 다행이다. 그리고 저희가 재혼이다 보니 결혼식은 조촐하게 하고 싶은데. 그럼 그래야지. 안 그래도 정연 아빠가 그렇게 하길 원하고 계셨어. 저희는 양가에 인사도 드렸고 같이 살 집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식장을 빌려서 가까운 친인척만 초대해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연아, 아직도 안 자고 뭐해? 내일 화장 잘 먹으려면 일찍 자야지. 잠이 안 오네. 왜? 무슨 걱정 있어? 아니, 그냥 내가 다시 결혼할 일은 없을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인생은 알 수 없다고 하잖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 맞아.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고 다시 드레스를 입으려니 뭔가 쑥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식장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전 남편이었죠. 부모님과 메이크업을 받고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막 일어났는데 뒤에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자네 여기가 어디라고 왔나? 어떻게 알고 왔어? 너 어떻게 나 몰래 다른 놈이랑 결혼을 하냐?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결혼하는 식장으로 찾아왔고 딱 봐도 조용히 갈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혹시나 또 난동을 피울까 걱정되어 전 남편을 잡아 끌며 나오라고 했어요. 힘이 너무 세서 겨우 끌고 나왔는데 야, 너 다른 놈이랑 살면 행복할 것 같냐? 남자 다 똑같아. 저 남자는 나랑 뭐 다를 것 같아?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리고 여기서 혹시라도 난동 피우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야. 해! 그러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전 남편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 몇 명하고 같이 왔는데 누가 봐도 조폭으로 보였어요. 조용히 돌아가. 그렇게 못하겠다면 좀 있으면 하객들도 올 텐데 뭐 하자는 거야? 누구 맘대로 재혼을 해? 착각하지 마. 너랑 나랑 이혼하고 이제 남이야. 장인어른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원해서 도장 찍은 거 아니라고. 뭐? 네가 정 그렇게 재혼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어. 위자료 내놔. 위자료라니? 내가 너랑 원하지도 않는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돈이라도 받아야겠으니까 위자료 3억 내놔. 아니면 네 새 남편한테 달라고 할까? 야, 무슨 돈?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때 저와 재혼할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뭐야 자기야? 이 사람들 누구야? 내 전 남편. 미안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네. 혹시 나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낯이 익은데. 뭐라는 거야? 당신이 우리 정연이랑 결혼할 사람이야? 그럼 돈을 내야지. 무슨 돈? 내가 억울하게 이혼당했으니 위자료 3억. 많이 깎아줬다. 그 돈 주면 내가 조용히 나갈게. 저와 결혼할 사람은 계속해서 전 남편을 보고 낯이 익다고 했고 답답했는지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름은 왜? 김성찬. 그러자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더니 동료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이렇게 말했죠. 여기 애들 좀 치워. 뭐? 치워? 내가 쓰레기야? 네가 뭔데? 내가 누구냐고? 명함 줄까? 그러면서 명함을 꺼내 보였고 주머니에서 경찰증도 꺼냈습니다. 전 남편은 저의 재혼 상대자가 경찰인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자 전 남편은 우스운 모습으로 급하게 식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식장 로비는 이미 전 남편과 같이 온 사람들이 깽판을 쳐놔서 곳곳이 부서지고 바닥이 엉망이었어요. 직원들 도움으로 급하게 치워서 결혼식을 올리긴 했는데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저희는 신혼여행은 미뤘습니다. 일단 남편이 바빴고 나중에 좀 길게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 날 남편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예식장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소송해야지. 기물파손은 물론 그날 나한테 멱살 잡고 때리려고까지 했으니 민사소송도 걸었어. 잘했다. 그런데 혹시 나 또 찾아오거나 하진 않겠지? 내가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알아와서는 그 난리를 피웠는데. 내가 경찰인데 오긴 어딜 와. 오더라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런데 제 예상대로 전 남편은 조사를 받은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이 끝나고 회사를 나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던 참이었는데 전 남편이 회사 입구에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전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쫓아왔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날까 싶어 일부러 회사 근처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게 나았으니까요. 왜 왔어? 저기 정연아, 네 남편이 경찰이니까 네가 말 좀 잘해서 이번 소송 좀 그냥 넘어가게 해줄 수 없을까? 그거 부탁하러 온 거야? 부탁 좀 하자. 어? 못하겠다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예정 같은 소리 하네. 전 남편은
계속해서 부탁하며 제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야, 좀 부탁 좀 할게. 네 전남편 전과자 만들어야 속 시원하겠어?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고 살지 왜 그러고 사니? 남들한테 피해주면서. 야, 뭐라고 했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맘 잡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이 안 도와준 걸 나더러 어쩌라고! 핑계대지 마. 너보다 어려운 사람도 더 열심히 잘만 살아. 이게 진짜... 그런데 그때 경찰차가 회사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전 남편은 놀라서 도망가려 했는데 제가 옷을 붙잡았어요.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전 남편은 욕을 하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남편이 제때 찾아올 수 있었던 건 제가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끊지 않고 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대화 내용을 다 들은 남편이 급히 저를 찾아온 거였죠.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어? 너 조사받았으면 조용히 처벌 기다릴 것이지. 야? 아무리 경찰이라도 그렇게 말 함부로 해도 됩니까? 그래, 김성찬 씨. 이제 됐어요? 경찰서로 갑시다. 조사 다 끝났는데 내가 왜 또 갑니까? 경찰이면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어?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봐요, 흑건파 김성찬! 그동안 요리조리 수사망 피해가면서 조용히 살았던데 그렇다고 과거에 잘못 저지른 게 사라진다고 생각했나? 어? 이 말에 전 남편은 오줌까지 지렸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과거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크게 놀라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날 결국 전 남편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에게 물어보니 전 남편은 과거 조폭이 맞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나올 법한 범죄를 저지르며 살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새 인생을 살려고 몸에 있는 문신을 다 지우고 조용히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새 인생을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말이 조폭이지 하던 짓은 그야말로 삼류 양아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상인들한테 돈이나 뺏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정말 찌질하게 살았더라고요. 남편은 친구 중에 검사가 있었는데 조폭 관련해서 자주 만나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진으로도 보고 이름 중에 전 남편의 이름이 있었는지 기억하고는 이번에 운 좋게 잡게 된 거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한테 계속 낯이 익다고 한 것도 다 그런 이유였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던 것도 검사 친구한테 연락해서 물어본 거였죠. 조사해보니 전 남편은 이미 전과자였고 재판 중인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힘쓰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살았으니 그게 아직도 통할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식장의 기물파손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것은 물론 과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전 남편과 이혼할 당시 시어머님과 통화하며 이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전 남편이 사고치고 다니면서 시어머님은 물론 누나들이 가진 돈 다 털어서 합의금으로 주고 집까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형편이 안 좋아진 거고요. 전 남편이 구속되면서 현재 저는 아주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경찰이니 앞으로도 전 남편이 찾아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때 저는 전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엮일 일이 없으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 사연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